황재균 외야 훈련 시작. 저는 황재균 외야 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오,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샌프란시스코. 네, 미국에서 좌익수로 한두 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했어요. 아, 이 판단이 잘 안 되는 걸 그때 봤었거든요. 그쵸. 예. 근데 그런 황재균 선수가 이제 외야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호주 지금 질롱에 있는데 지금. 네. 익숙한 단어네요. 네네네. 여기에서는. 결국엔 이제 허경민이 왔고, 예. 그러면서 내야에서 이제 붙박이 자원들이 또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밀리는 돌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정후의 글러브를 빌렸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내야 전 포지션뿐만 아니라 이제 좌익수까지 가서, 근데 마침 또 이제 글러브는 이종범 코치가 빌려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정범 코치가 외야수 글러브가 있어서 그게 근데 이정우 선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있던 거를 빌려줬다고 기우는데 합니다. 이런 것도 기운 얘기하잖아요. 아, 그쵸, 우리는. 그쵸, 그쵸. 네, 또 놓칠 수 없죠. 자, 근데 황재균 선수가 이 가야 되는 사연부터 저희가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면, 허경민을 영입을 했습니다. FA로 이제 허경민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3루수 자리가 이제 고정이 됩니다. 황재균 선수의 자리였죠. 근데 심우준 선수가 한화로 이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야진의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됐고, 1루 쪽으로 황재균이 가자니 1루에도 사실은 경쟁할 만한 선수들이 문상철도 있고 오재일도 있고요. 아, 그쵸. 그래서 뭐 유격수로 가자니 황재균이 유격수 보기에는 이제 나이도 적지 않고 활동 반경도 넓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외야로 가는 것이냐, 이런 물음표들이 따르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황재균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좀 1군 주전 생존 게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그렇죠. 그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KT가 그만큼 강해졌다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허경민 선수가 오면서 좀 3루 주전 선수가 좀 바뀌게 됐고, 사실은 지금 내야진을 보면은 굉장히 빡빡합니다. 유격수에 이제 김상수 선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1루수에는 문상철 선수, 오재일 선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루수에는 오윤석 선수가 있잖아요. 얘기를 KT 쪽에 들어보니까 백업 자원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황재균 선수는 3루를 제외하고선 좀 2루나 1루 쪽으로 좀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에 백업 자원들까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제 황재균 선수가 외야 어떤 훈련을 한다라는 것 자체만 보고도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당장 외야수 준비를 시킨다라기보다는 좀 많은 가능성 시나리오를 좀 대비하는 차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저희가 시나리오 쓰고 있는 거죠. 원래 네. 이 기간은 모든 팀이 행복해로 돌리고, 그럼요. 네, 모든 팀이 우리 팀은 5강 간다로 일단 시작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뭐.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 로스터를 갖춰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퍼즐들을 먼저 이렇게 탁탁 쌓고 테트리스를 한다고 쳤을 때, 그쵸. 그 쌓은 다음에 뭔가 이렇게 거기에 이제 얼개설계를 딱 맞추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엊그제도 오픈어를 통해서 보내드렸던 강백호 이야기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쪽에서도 이제 어쨌든 포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선수가 바로 주전 포수냐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명 타자 혹은 가끔 뭐 1루수나 또 뭐 기타 등등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도 황재균 선수의 자리가 아직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팀장님 보시기에는 네. 그나마 네. 저 좌익수 훈련도 해요. 네. 그다음에 3루는 이제 허경민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황재균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일단 보세요? 저는 어쨌든 약한 곳을 뚫고 들어간다면 2루나 좌익수. 네. 왜냐면 2루수랑 좌익수가 사실 KT가 확실한 주전 선수는 없거든요. 네, 김민혁 선수도 사실 부상이 좀 있고, 이 오윤석 선수도 아직 풀 시즌을 확 다 뛴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려면 그쪽이 나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 생각해보면 2루가 그나마 낫지 않나. 왜냐하면 2루? 올림픽 때 2루를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나마 내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본인이 수비를 그동안 해왔던 이 경험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근데 또 문제는 나이가 그렇죠. 좀 있어서 순발력이 분명히, 그러려면은 또 코너 외야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2루수나 좌익수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황재균을 그냥 안 쓰면 안 되네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기엔 황재균 선수의 타격 능력과 그리고 여전히 준수한 이런 글러브 이런 것들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근데 좌익수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자원이 많더라고요. 일단 뭐 김민혁 선수 네. 존재하시고 그다음에 천성우 선수, 장진혁 선수도 굉장히 장진혁 캠프에서 있지. 굉장히 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진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화에서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새로운 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또 발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임새가 좀 더 다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더 익숙한 면에서는 이 내야 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사실 이런 어떤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황재균 선수가 타격 쪽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그쵸.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황재균 선수가 1루, 2루로 간다고 했을 때 다른 선수들보다 수비력에서 드라마틱한 어떤 우위를 그렇죠. 점하기는 네.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KT가 아무래도 기대하는 부분은 이 한 방 날려줄 수 있는 어떤 화끈한 또 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을 먼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캠프 때 굉장히 살을 많이 빼고 뺐더라고요. 네, 좀 날렵하고 본인의 어떤 의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막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거 옛날 거의 뭐 키움 시절, 넥센 시절로 돌아간 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본인도 그만큼 좀 간절하게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재균 선수가 사실 작년 타격으로 보면은 이제 3루수 중에 최하위였거든요. 네. WRC 플러스가 72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타격적으로 발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황재균의 모습을 주는 게 저는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 본인 자리는 알아서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원래 보여줬던 그 커리어만큼의 성적만 타격을 보여주면 뭐 수비 자리는 어디든 날 것 같거든요. 재작년은 어땠어요? 재작년이 11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작년이 너무 확 꺾여서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에이징 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네. 많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개인사가 너무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됐으니까 저희도 언급을 하면 사실 내 집안 사정이 힘들면은요 밖에서 일이 잘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가와만사성이라고. 네, 그래서 결국 만약에 지금 황재균 선수가 좀 그 마음을 좀 털어내고 올해는 좀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게다가 이 선수가 이제 FA라면서요. 네, 올해를 잘 마치면 FA 자격을 다시 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FA가 되면 또 이제 황재균이 한번 또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이 선수도 이제 그 FA 로이드가 좀 있는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한번 기대를 해보고. 아무래도 좀 또 FA 자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경기에 많이 나가는 게 사실 이 선수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뭐 그냥 어떤 특정 포지션으로 박지 않고 좀 유틸리티 요원으로 활용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예.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의 또 장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어쨌든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낸 걸로 알고 있고 게다가 이제 경험치가 많아서 노련하고 수비에서도 아니면 어떤 그 타격에서도 노림수를 충분히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선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수 잘 아프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 점에서는 굉장히 구단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좀 가장 1순위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자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오윤석 선수도 아직 붙박이 이루수를 보기 어렵다고 하셨고 황재균도 이렇게 되면 멀티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강백호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포수랑 1루수 멀티 갈 수도 있고 문상철 선수도 1루에서 이제 가끔 또 알바도 뛰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의 멀티 포지션이 한두 개가 아니라 꽤 많아지면 팀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님이 구상할 수 있는 작전이나 아니면 이제 라인업이 많아진다는 거.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오윤석 자리에 황재균이 들어가면 뭐 좌익수 김민혁, 그 다음에 뭐 포수에 강백호가 들어가면 DH에 더 공격력이 좋았던 선수 이런 게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저는 황재균 선수 같은 이제 유틸리티가 되려다 결국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팀에게는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저스 같은 팀도 사실 굉장히 이제 멀티 수비 보는 자원이 많은데
저도 약간 이걸 염두에 두고 드렸던 질문인데 다저스는 진짜 비싸고 검증된 선수들이 요걸 이제 멀티를 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KT의 이 주전 경쟁이 그렇게 너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냐,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거냐라는 거죠. 저는 다저스랑은 좀 결이 다른 게 네. 다저스는 멀티 자원으로 이미 증명한 선수들을 데려온 거고 지금 KT 뭐 천성호 선수나 황재균 선수는 멀티로 뛰어본 적이 없는데 멀티로 변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우려할 점도 분명히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득이 될지 아니면 팀에게 안 좋은 영향을 갈지는 좀 결국은 시즌 들어가서 초반의 활약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댓글 중에 있었지만 지금 주전 라인업이 나이가 많아요. 오재일이 86년생, 문상철도 스타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91년생은 나이가 적지 않죠? 대졸 선수라서. 예, 네. 오윤석도 91년생, 김상수 90, 허경민 90, 황재균 87, 장진혁도 93. 이제 떴지만 93이에요. 이러면 KT가 지금 빨리 뭔가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베스트 뭔가 이건 어디로 보세요? 베스트요? 네. 오재일, 문상철 1루는 로테이션이냐 아니면 붙박이로 하고서 누굴 백업으로 쓰냐 뭐 이런 거. KT 입장에서는 문상철 선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좀 오재일 선수를 중간중간 쓰는 방안을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는 만약에 능력치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조금 더 어린 선수에게 기회를 좀 더 주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KT가 그 박경수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고 코치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좀 나이대가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할 거예요. 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김상수 선수가 삼성에 있었을 때는 거의 뭐 내야진에 거의 뭐 이렇게 좀 고참급의 왕고였는데. 여기 오니까 형님들이 계셔 너무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KT가 분명히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분명히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따 두산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10개 구단이 지금 다 세대 교체나 아니면 좀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이 캠프에 어린 선수들, 시니어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게 바로 그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KT도 그 점을 고려해서 이제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또 우리나라 특징이 이 성적과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베테랑 분들이 좀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가스라이팅님이 KT가 이제 심우준을 잡았어야 하는데 꼬여버렸다라고 하시는 또 의견도 있고 이거 까봐야죠. 이거는 까봐야 될 것 같고 뭐 새로운 얼굴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죠. 네. 지난해 이제 오재일 선수도 생각보다 좀 와가지고 이제 부진했었으니까 이제 또 까보고 또 연령이 올라갈수록 언제 꺾이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게 또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또 뒤집어서 해보고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또 베테랑들은 또 베테랑다운 또 기량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어떻게 딱 그 버팀목이 돼주는 또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가 좀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KT 투수들 얘기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갈까요? KT가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김민이랑 오원석을 트레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엄상백이 FA로 빠져 나가면서 선발과 불펜에서 이제 공백이 생겼는데 지금 들어온 선수는 어떻습니까? 일단 KT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스프링 캠프에서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건 다 근데 장밋빛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희망으로가. 네, 근데 네. 원상현 선수 그리고 오원석 선수를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원석 선수는 정말 KT가 바라는 이 자원 선발 자원으로서 정말로 좋다, 기대 이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원상현 선수는 지난해도 사실은 보여준 게 많은데 올해 조금 더 이제 경험치까지 쌓았기 때문에 더 높이 갈 수 있는 선수인 것 같다. 그리고 KT가 사실은 좋잖아요, 투수진이. 좋죠. 예, 게다가 이제 또 투수 육성도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신나 있는 분위기를 제가 엿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최근에 그 오원석 완전 뒤에서 이러고서 보시는 그쵸. 걸 봤는데 오원석 선수도 선발 한 자리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소영준은 올해 출발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해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닝 관리를 아마 해준다고 해서 아마 풀타임을 뛰진 못할 거고 뭐 그
화2를 던져야 되는 날에는 뭐 화요일 던지고 그 다음 엔트리에서 주? 빠지거나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5.53발 느낌으로. 네. 아. 근데 그렇게만 해서 던져도 지금 소영준 선수 KT 선발진에 큰 힘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소영준 선수 자체는. 왜냐면 작년에 약간 이제 경기 감각을 되찾기 위한 불펜에서도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소영준 선수. 그래서 저는 KT는 투수진은 약간 세대 교체가 거의 끝난 그렇죠. 느낌. 예, 네. 젊고. 네. 이제 결국 타자 세대 교체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지금 딱 뒤에서 네. 딱 어깨 잡으면서 원석아 아시안 게임 가서 금메달을 따와라. 왜냐면 지금 자완 선발은 사실 KT 입장에서는 자완 정말 자체가 기다렸던. 무조건, 예. 그렇죠. 아시안 게임도 있고 이제 못 가나? 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아시안 게임이 가까우니까 손주영, 오원석이 뭔가 좀 이렇게 경합이 되기만 해도 KT 입장에서는 대성공 아니겠어요? 손주영급으로만 해줘도 엄청난 그러니까. 성적이 작년 손주영급으로만 네. 해줘도 그 오원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SSG에서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쌓았고 심지어 포스트 시즌에 이런 큰 경기까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될 듯 뭔가 안 터졌었거든요. SSG에서 당시에서도 굉장히 뭐 구종 가치나 이런 건 굉장히 높다고 제가 또 평가를 들었고 굉장히 잠재력이 큰데 뭔가 이게 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이제 KT가 이제 폭발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저희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하게 오원석 선수는 이제는 증명을 해야 되는 그쵸. 시즌이거든요. 네. 6년 차예요 벌써 이제 고졸 신인 때부터 나와가지고 6년 차기 때문에 올해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터닝 포인트로 팀도 옮겼고 그 SSG 감독님 비하는 게 아니라 KT 감독님은 투수 쪽에서는 또 그쵸. 대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한테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최대한 저도 스포츠 밖에서 좀 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직하면 야 여기서 좀 잘 보여야지 이거 생기잖아요. 처음에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내가 좀 중요한 역할로 경력직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들어왔는데 좀 출발만 잘하면 굉장히 이제 분위기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맞죠. 저는 이런 이직한 선수들 첫 출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꼭 야구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에서 선수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트레이드 되면 또 친정팀을 상대로 날아다니는 경우가 그쵸. 많아져요. 이게 네. 이상하게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뭐 홈구장이 익숙한 그런 부분도 어쨌든 뭐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떤 남다른 그런 정신력이 발휘된다고 해야 될까요? 집중력이 발휘되는 그런 모습들도 올 시즌 우리가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이지 올 않나 시즌에 싶습니다. SSG 대 KT인데 오원석 대 김민의 선발 대결. 김민희 이런 선발로 거만 나오나요? 하면 김민희 선수가 혹시 선발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불펜으로 간다고 불펜으로 했지만. 분류를 했지만 또 상황에 따라 충분히 또 그렇게 선발, 맞대결이 되면 이제 두 팀 팬분들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그렇죠. 보시겠죠. 저희가 이거 몇 개 키워드 있잖아요. 저번에 삼성 키움 카디나스, 카디나스 그 개막전에서 뭐 아마 붙는다고 했었던 네, 거. 개막전 맞습니다. 대구라서 혹시 후라도가 나오면 후라도 대 카디나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아마 서로. 심지어 대구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카디네스 선수 첫 타석 나올 때 삼성 팬분들이 어떤 야유를 하실지 아니면은 환호는 못할 것 같고 야,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시즌의 첫 시작을 야유로 시작하면 좀 그렇지 않나? 시즌 개막전 근데 근데 1번 타자는 아닐 테니까. 어쨌든 그래도 삼성 팬들한테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맞아요. 나간 선수가 네. 아니기 때문에 더 이를 또 악물고 또 할 수 맞아요. 있을 근데 수도 반대로 맞추고 시작한다고 하는 분이 네, 계시고. 반대로 근데 이제 후라도 선수가 이제 고척에 가서 뭐 예를 들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한다 그러면 그쵸, 저는 그쵸. 키움 팬들은 엄청나게 환호를 할 것 같거든요. 2년 동안에 어쨌든 에이스 잘했지. 활약을 하고 갔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 카디네스는 좋은 어쨌든 헤어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야유를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그 야유가 그 관계를 뭔가 좀 더 이렇게 증폭시켜주니까. 그쵸. 예. 그 홍수님 말처럼 만약에 삼성 팬들한테 인사를 한다면 야유를 못 하겠죠. 인사하는 선수한테 야유를 하기에는 좀 동방의 이지국에서, 쉽진 않은데 네. 만약에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타석에 들어선다면 저는 삼성 팬분들이 야유를 하실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약간 직업병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개막전 때 일이 진짜 많겠는데? 라는 생각이 그쵸. 갑자기 들으면서 이거 조심해야겠다. 인사 맞네.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네. 맞네요. 맞아요. 근데 피치가 때문에. 저거에서 딱 하나 이제 제가 메이저리그 얘기하면
피치 클락은 심판 재량이거든요. 아 맞아요. 이거 시작이잖아요. 아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데나스 야유하는데 뭐 이걸 저기 하진 않겠지만 좀 되게 중요한 타석 뭐 예를 들면 뭐 최영우 좀 은퇴할 선수가 뭐 친정팀한테 인사를 한다 뭐 이런 거일 경우에는 심판이 이렇게 작년에 쓸어주고 네. 그러잖아요. 김강민 네, 선수가 그 문화 얘기 왔을 하려고. 때 네. 심판분이 이제 재량으로 그러니까. 조금 늦게 눌러준다거나. 그거는 좀 심판분들이 좀 재량을 잘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심판도 스토리를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치.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예, 하죠. 예, 예, 예. 야, 그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 네. 야유받기 홈플레이트스를 그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예. 거예요. 근데 야유 받을 일을 네, 저는 안 해서 예. 카디네스 선수가 인사를 한다면 심판분이 그렇게 하실 것 같고 뭐 인사를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경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야겠네요. 개막전에 봐야 할 매치업들. 뭐 이거 팀별로 말고 팀 안에서 뭔가 이렇게 반드시 만나야 할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황재균 선수의 외야 훈련 시작부터 해서 KT의 숨은 전략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개막전 포인트까지 대화가 뭐 여기저기 날뛰기를 하고 있습니다.